자, 이번 시간은 유상증자,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주식 차트를 보실 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권리락, 배당락도 보셨죠? 배당락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으니까 아래 영상 링크 보시고 배당락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권리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락. 자, 대한항공 요즘 핫하죠? 권리락이 일어났고 유상증자, 권리락 이런 부분, 유상증자 시 어떤 부분이 일어났냐 이런 부분이 큰데요. 자, 먼저 권리락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아셔야 돼요. 자, 증자란 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본, 증가시킨다. 자본을 증가시킨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건 무엇이죠?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식을 늘린다라는, 주식 발행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증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유상증자는 뭘까요? 무상증자와 달리 유상증자는 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무상증자와 다르죠. 무상증자는 어떻다? 자본은 주식을 추가 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 대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자, 한마디로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부채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필요한 돈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부채를 갚아야 돼. 또 빚을 계속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쌓이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 돼. 어떻게 해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제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유상증자의 이유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어떻다? 돈이 없어서. 두 번째 돈이 필요해서. 이 개념이 물론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계속 영업 적자, 돈은 없는데 설비는 노후에 가고 또 영업 적자를 또 메꿔야 되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조달하고 싶어도 부채를 더 이상 늘리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대부분 말 그대로 가난해서 그렇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악재 확률이 높죠. 물론 확률입니다. 비슷한 형태인데도 호재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금 조달이 잘 돼서 이후 회사가 비전이 있으면 과거에는 적자를 봐왔지만 향후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서 호재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무조건 악재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형태에서 악재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답답은 없습니다. 답답으로 가면 어떻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답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악재인지 호재인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게 단순히 회사가 안 좋고 적자가 심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가 그럴 때도 필요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새로운 사업 투자를 한다든지 무언가 설비 투자나 무언가 개선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분석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여기 차트 펴놓은 대한항공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형태가 어때요? 유상증자를 왜 했죠? 공시를 했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부채를 또 갚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필요해서예요? 이 부분은 돈이 필요해서에 가깝죠? 왜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무언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대한항공이에요. 물론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는 공시를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사업 전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악재로 보기에는 힘들고 오히려 호재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향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유상증자 방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우선 공모 주주 배정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기존 주주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때 어떻죠? 권리락이 나중에 발생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주주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1대1 비율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만 주가 있는데 100만 주를 추가 발행한다. 이 경우 특이한 케이스지만 100만 주를 주식을 한 주를 가진 사람에게 한 주를 그대로 주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때 뭐 남은 주식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가격 메리트가 있게 가격이 설정되겠지만 그 가격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또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공모 방식,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경우죠. 맨 처음 주식 시장에 회사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공모 방식을 쓰죠. 일반 그때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해서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증권사에서 대행해서 물량을 내어 놓으면 거기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공모를 하게 되시고 경쟁률이 뭐 1대 10이다. 그러면 제가 1000주를 매수 요청을 했을 경우에 100주만 배정이 되고 그런 방식입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제3자를 전제로 해서 배정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모도 아니고 주주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일단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 실패를 염려해서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넘기려 할 때도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채권자한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에게 주식을 배정하겠다. 매입을 요청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튼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특이하니까 저희가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방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권리락이라는 부분이나 유상증자 후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악재, 호재, 어떠한 형태인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다음 시간에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유상증자 2편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